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증시가 아주 빨갛게 물들이면서 급등을 했네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자아자찬하는 건 아니고 지난 금요일 겁먹지 말라고 이 이하는 매수 3000포인트 아래 매수 포인트라 했죠. 오히려 겁먹지 말고 쫄지 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거래소 2.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3% 급등, 양대 시장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에서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같이 올랐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등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온라인 공개 강연을 했는데 2등주, 3등주의 반란이 일어날 거라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1% 올라갔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더 많이 했고 그 아랫단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효성그룹주들이 대부분 급등세를 이뤘습니다. 효성, 재평가, 그리고 제품 가격, 특히 화학 부분의 제품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급 동향 잠깐만 보겠습니다. 수급 동향.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3,600억 매수, 기관이 1,700억 매수, 엄청난 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 이 정도면. 거래소는 그래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외국인 1,300억, 기관 6,800억이죠. 금융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 2,000억을 내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고 공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주 혹은 2등주, 3등주들의 반란이 이제부터 2월 달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효성그룹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요. 효성, 그냥 효성이요. 효성 6% 이상 급등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효성화학,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효성 TNS, TNC, 효성 TNC요. 아주 급등세를 봅니다. 세 개의 같은 맥락의 종목들 대비 너무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지난주부터 계속 레포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등세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과열권이라고 생각됩니다. 효성그룹 전반적으로 효성화학도 그렇고 효성 첨단 소재 과열권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한번 이익 실현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 하락한다면 매수 접근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래에서는 양봉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 대형주 단에서의 무거움이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가기보다는 좀 여기에서 박스권 안에서 놀 가능성,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AMD 바로 이 부분이 특징주의 뉴스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돌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AMD, 인텔의 적수죠. AMD, 삼성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고려 소식의 강세. 이게 이제 아침부터 나돌았는데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 나쁠 건 없습니다. 지수 가는 만큼 정도 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보유도 괜찮습니다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군으로 2등주, 3등주로 갈아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특징주로
셀트리온을 꼭 뺄 수가 없죠. 셀트리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초급등을 했습니다. 14.5%. 그러면서 전 고점대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매수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반등 주면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반등 주면 물량을 줄이는 전략, 박스권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유는 여기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올라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코로나 치료제 최종허가 5일 결정이라든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램시마 SC 캐나다 판매 승인 북미 지역 진출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올라갔을까? 오늘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공매도 잔고 1위 셀트리온 폭동. 미국에서요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이 뭐 폭등을 넘어서 아주 미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서 시작을 해서 공매도 세력에 맞섰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뉴스에서 많이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지든 뉴스든. 그래서 공매도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맥락에 개미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 공매도와 맞서자, 동학개미 셀트리온 매수운동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이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개인은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공매도 잔고에 있던 것을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정리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오늘 급등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LB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 상승했는데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가 또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 제가 장중에도 오후에 브리핑을 잠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보시죠. 12.8% 아까 7% 정도에서 제가 또 방송을 또 한 번 했습니다. 30만원에서. 그래서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투자 포인트. 정상화에 따른 이익 회복, 정유 부분에서 LG 소송과의 불확실성 해소, 가장 중요한 것이 SKIT 분리막 자회사 상장 모멘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배터리 점유율 급증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면은요, 오늘 기관에서 40만원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고요. 정말 오래간만이고요. 그리고 증설 얘기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좋은 평가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대차와 지금 협업관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확정성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동맹 강화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 점유율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삼아 오늘 LG화학 3%, 삼성 SDI 1.5%,
고점은 멀었고요. 약한 반등세였죠. 비교해서 보면은 월등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신고가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 점수 충분히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9%까지 돌려 세우네요. 당분간은 여전히 박스권 흐름에 기아차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특별히 뉴스가 있었냐 라는 부분, 특별히는 없었습니다. 1월 판매량 2.5% 증가, 전년 대비입니다. 이러한 내용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기관 외국인들은 알았던 내용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 더 갈 여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십시오. 현대차도 정확하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 그리고 지난 토요일 엊그저께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 1등주보다는 2등주, 3등주의 탄력이 훨씬 더 강할 거니까 이쪽 방면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 전략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아차의 탄력이 좀 더 강하고요. 현대모비스가 더 강하고요. 현대차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LG전자 오늘 상승이 일어났는데 기관의 레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력이 생각보다는 약해요. 이 종목 역시 박스권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5만원과 19만원 사이의 박스권. 그런데 레포트 기관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요.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볼까요? 재평가 필요한데 왜? 가전 쪽에서 가전이요. 수요가 기대 이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성장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뭐죠? 전장 부품이요. 전기차. 전장 부품 사업, 그리고 핸드폰 부분을 매도하겠다라고 했죠. 적자가 없어지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평가 수준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관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2등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관심주 체크, 그리고 새로운 관심주에 대해서 또 언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